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이 됐는데 신하하고 맞먹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나라를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필요한 사람 다 받아들여가지고 왕조를 세우지만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신하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스맨을 원하는 겁니다. 왕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예스!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조왕건이 나라를 세우는 데는 공헌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호족하고 연합정권을 하고 호족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호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나도 공을 세웠다. 나도 태조왕건하고 잘 지냈고 뭐 술도 마셨고 나도 내 딸하고 같이 결혼도 시켰고 내가 장인어른이다. 이러니까 왕권이 안 서요. 왕권이. 그거를 2대 해종, 3대 정종은 잘 못하다가 광종 때 와가지고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칼을 빼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군주가 참 이런 말은 뭐한데 피해 숙청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스맨, 왕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고 맘먹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쳐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권력에 있어서 권력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서야 되는데 그래서 태조왕건에 의해서 나라는 세워졌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기본적으로 왕권을 위로 해가지고 착착 신하들이 서열이 갖춰져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제를 누가 수행했느냐? 광종이 했다. 자, 광종은요, 첫 번째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비안건법, 노비는 알 것이고, 안이라는 건 뭐냐면 살핀다. 노비를 잘 살피는 거예요. 검사한다 이겁니다. 노비를 잘 살펴서 검사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그 당시 호족들이 불법으로 많이 노비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양민도요, 농민들도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한테 노비로 소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호족들은 뭐 공신이니까 태조왕건하고 같이 많이 지냈으니까 뭐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노비를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광종이 이 정책을 핀 거예요. 자, 우리 억울한 사람을 보살펴 주겠다라는 명목하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너 처음서부터 노비였냐? 조사해봐. 원래 농민이었잖아. 해방.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노비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억울한 사람을 갖다가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호족의 세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거죠. 이게 해가지고 첫 번째 정책을 쳤고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새로운 인재를 필요하겠다. 그래서 과거제도를 한 겁니다. 원래 관리가 누가 했냐면 그 당시는 뭐냐면 호족의 자식들은 자연히 관리였어요. 자기가 국가에 공을 세웠고 하니까 호족의 자식들은 자연히 다 높은 벼슬을 하고 자연히 이제 그 벼슬을 했어요. 그것을 광종은 중국에서 온 이제 쌍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여 가지고 과거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제 시험을 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관리로 임명하겠다. 그러면 공부를 한 사람은 합격을 하겠지만 호족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은 판판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해서 붙은 사람은 국가에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조치입니다. 신하들이 이 호족들이나 호족들의 이 세력들이 그걸 그대로 따랐겠습니까? 막 반대했죠. 노비 안건법 할 때도요. 사례에 보면은 무슨 소리냐. 나는 태조왕건 이 광종의 아버지가 태조왕건입니다. 당신의 아버지하고 전쟁터를 누볐고 나는 태조왕건하고 혼인정책으로 맺어져서 난 장인이고 무슨 소리냐. 네? 거세게 반발도 하고 했지만 강종은 밀어붙였어요. 네? 그래도 거부하면은
죽였습니다. 해가지고. 과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히 자기가 관리하던 걸 갖다가 다 박탈. 예전에는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일반 농민처럼, 천민처럼 농사 지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안 되면 할 게 없잖아요. 아무리 호족의 아들이라도 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자식의 장래를 생각해서 막 따지겠죠. 내 공신이고 내 아들인데 안 된다 무조건. 반발을 갖다 무마하고 또 역시 말을 안 들으면은 계속해서 죽이기까지 피해 숙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료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공신들 중에 그 당시 관리들 옛날부터 호족부터 내려와가지고 공을 세운 공신들 중에 다 죽고 40명만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수백 명이 죽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왕비가 있는데 광종의 왕비도요 호족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왕비도 막 간언을 해요. 아 이건 너무 심합니다. 공신들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집안 자기 본래 집안도 호족이니까 그것도 또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강종은 이런 지하에 무슨 소리냐. 심지어는 자꾸 얘기하니까 왕비까지도 내치려고 그래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집니다. 강종은 그런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면서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도를 시행하고요. 이것은요. 기존의 호족 세력이 독점했던 지배층의 모습을 갖다가 전 백성한테 사실은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호족 세력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전 국민이 바라는 바고 물론 저 밑에 천민이나 그다음에 아주 계급이 낮은 사람이 이걸 갖다가 뭐 공부할 기회는 별로 없고 그런 사람까지 넓히진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배층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호족 세력한테는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험으로 뽑힌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공무원이 된다는 점에서 과거제도는 지배층의 확산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왕조는 과거제도를 시행하는데 고려시대에 있어가지고도 광종대에 와서 호족 세력을 갖다가 물리치고 과거제도를 갖다가 전격 시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이 공복을 제정합니다. 공복. 이게 재밌어요. 공복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관리의 복장이에요. 복장. 여러분이 요즘도 TV 사극에 보면은 신하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않잖아요. 나처럼 뭐 기분 내고 나는 멋 내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이 복장을 하고 오잖아요. 쭉 늘어서 가지고. 요게 국가의 공식 복장, 공복